안녕하세요. 보육플러스의 변미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원장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할 행정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해주실 분은 어린이집 행정사협회 회장님이신 홍현 행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행정사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현 행정사입니다. 네, 저는 우선 공부를 법학을 주로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석사를 교육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학하고 교육학이 주로 만나는 분야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폭력 등 이제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세 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한국 어린이집 행정사협회를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사로서 행정사 법인 티움을 운영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협동조합 어린이집 준법연구소의 경영진으로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알아야 할 행정법률이 좀 범위가 많기 때문에 네. 총 4개의 강좌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님께서 앞으로 진행될 4개의 강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행정 지원에 대해서 행정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좀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행정처분의 이해와 대응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집 노무 관련 행정법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CCTV 관련해서 행정법률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어린이집에서 꼭 필요한 행정 정보들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좀 행정사라는 직업이 조금 낯설게 느껴져서요. 우리 선생님께서 행정사란 어떻게 우리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업무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가 어떤 사람인지인데요. 좀 질문을 좁혀보면 어린이집에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나름대로 원장님 사이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한국 어린이집 행정사협회 설립한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순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40회 정도 진행 예정이라서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 원장님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어린이집 3만 개 정도 된다고 보면 한 10% 정도가 우리 원장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외에 이제 예비 원장님,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시나 아니면 우리 보육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아직 행정사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행정사의 주요 업무들은 아래 보면 조금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말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그 다음에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일, 그 다음에 인가나 허가를 받는 일을 대신하는 일, 그 다음에 행정법률을 자문하는 일 정도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는 또 뒷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행정기관과 관련된 부분, 또 계약과 관련된 부분, 이런 네, 서류 맞습니다. 작성과 관련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행정사님께서 앞에 소개를 하실 때 본인이 한국 어린이집 행정사협회 네. 회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이렇게 협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과 또 협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한국 어린이집 행정사 협회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전국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아동학대 예방 강의하고 행정처분 구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희 자격사들이 뭐 다른 자격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이 행정처분을 구제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업무가 사건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와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제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게 예방하지 않고 사후에 처리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계속 다니면서 아동학대 예방 강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행정처벌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준비해 왔고요. 뒤에 이제 정리한 것을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어린이집에 만나러 가면 사실은 원장님, 많은 분들의 원장님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많이 외롭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학부모도 그렇고 사실 교사도 마찬가지고 담당 공무원도 모두 어느 정도는 견제하는 상황 속에서 놓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사실상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 분 한 분 도움을 드리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새롭게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로 인수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계약서 상에서도 너무 많은 분쟁이 생겨서 이것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원장님들을 도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협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해결을 좀 해드리고 가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리 원장님들 또 특히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또 행복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으셔서 예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협회를 설립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전국에 어떻게 어느 지부가 있고 이렇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유튜브는 전국에서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네, 좀 우리 행정사님은 이제 서울에 계시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전국의 지점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한국어린이집 행정사협회는 이제 25명의 행정사로 구성된 지부장님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 지부장님 모두 다 행정사 자격 보유자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제주까지 다 지부장님이 있습니다. 이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지부장님은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시고 이분들을 저희 본부에서 이제 한 달에 걸쳐서 매일매일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 상황에서 지부장님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는 업무는 주로 이제 6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행정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CCTV 관련해서 또는 영유아 보육법 관련돼서 자문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보육사업 안내를 보면 되는데 이게 엄청 두껍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 원장님들이나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자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도 많이 쓰시는데요. 뭐 그 근로계약서가 되었든 아니면 또 권리금 계약서가 됐든 다양한 계약서를 쓰는 내용을 자문을 하고 있고요. 또 본의 아니게 하다 보면 잘 모르셔서 행정처분을 받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이제 부당하게 처분을 받으시는 사안이 있으면 이제 구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린이집을 인수인계하는 양도양수하는 부분도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전국에 있는 지부장님들은 이렇게 25개 지부가 있고요. 모두 다 행정사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행정사 분들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협회에서 본부에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문성 있게 먼저 이제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선발된 분들만 이제 협회에 가입을 해서 정말 어떤 행정사의 어떤 본인의 어떤 직업 활동이라기보다는 최대한 영유아의 보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보육을 위해서 네, 공익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하신다라고 말씀 네, 이해해도 맞습니다.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희는 사건이 많이 터져야지 오히려 이제 사업이 잘 되는 이제 자격사인데요. 다른 자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우리 원장님도 원장님이고 또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실 수 있도록 좀 해드리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어린이집 행정사 협회의 활동이 좀 기대가 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강의에서 또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부분이 있으시죠? 네, 네네. 그리고 하나 제가 궁금하실까봐 하나 넣어뒀는데요. 이제 네. 어린이집 양도양수 관련해서는 이제 일부 예를 들면은 어린이집을 보여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제 그 공인중개사 업무랑 또 부딪히는 게 아닌가라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 양도양수 진행하는 절차는 4가지입니다. 주로 이제 그 구하고 싶은 하고 싶은 원장님이 있고 이제 양도하고 싶은 원장님이 있으시면 그 두 분을 이제 연결을 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어린이집 답사를 보고서는 이제 양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답사하는 업무는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이고요.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되면 이제 영유아 보육법 자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어지는 것 중에 행정처분이 있거나 하면 또 승계가 되어야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감원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감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감원이 된다면 감원이 된다는 사실을 인수 받는 분께 또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행정사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까지가 행정사 업무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한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다시 공인중개사 업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이 완료되었으면 또 이제 구청 등등의 대표자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또 행정청에 다양한 서류를 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행정사 업무가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공인중개사도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행정사만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이제 공인중개사 협력을 통해서 두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는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도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양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우리 교직원 중에도 또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 보고 싶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좀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첫 번째 강의에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1강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행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네네. 있으시면 네. 네,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원장님들께서 또는 보육교사 선생님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상담을 가면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게 다양한 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떤 법률 전문가라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법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 보육법에 대해서 많은 사건을 다뤄보지 않았다면 실제로 우리 대표자와 시설장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미 다 이해하고 있고 이제 조금만 얘기하면 다 어떤 상황인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 어린이집 행정사 협회를 만들어서 같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마 든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네, 번째 감사합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